안녕하십니까, 홍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B 설치 및 연동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까지 H2DB를 사용해서 게시글과 댓글을 관리해 왔는데요. 메모리에서 동작하는 H2DB의 특성으로 인해 매 서버의 실행마다 더미 데이터를 초기화해야 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데이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외부 DB를 연동해 보겠습니다. DB 연동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DB를 설치하고 관련 DB 드라이버를 스프링 부트에 추가한 뒤에 연동 설정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포스트그리 SQL을 연동할 건데요.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드라이버를 추가한 뒤에 그에 따른 설정을 작성하겠습니다. 다른 DB를 사용하는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같은 흐름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럼 실습을 통해 DB 설치와 연동을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DB 연동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전 시간까지 H2DB를 사용해서 게시글과 댓글을 메모리에서 관리해 봤었죠. 자, 이로 인해서 서버를 재시작할 때마다 데이터 SQL, 얘를 통해서 DB를 매번 초기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아티클을 인서트 인투 하고 코멘트를 인서트 인투 하는 여러 구문들이 어디에 있었다? 여기 데이터 SQL에 작성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데이터를 초기화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외부 DB, 포스트그리 SQL DB를 설치하고 이를 연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포스트그리를 다운받을 수 있게 postgresql.org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좋은 DB야 이렇게 있고 다운로드 여기서 하면 돼 있죠? 자, 그러면 클릭해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맥OS니까 맥OS 버전을 받으면 되고요. 자, 윈도우이신 분들은 윈도우, 리눅스는 리눅스 알맞게 맞춰서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클릭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운로드 인스톨러를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포스트그리 앱을 통해서도 설치할 수 있고 홈브루나 맥포트 등등등 방법이 있는데 윈도우 하시는 분들과 가장 비슷한 환경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스톨러를 통해서 이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요. 강의 녹화 기준으로 14.1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인데요. 리눅스신 분들 여기서 받으면 되고요. 맥은 여기서, 윈도우는 여기서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기다려 보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자, Thank you for downloading PostgreSQL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왼쪽 아래에 다운로드가 시작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설치가 다 받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설치 파일이 열려지고요. 자, 다시 한번 또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쫄지 말고 실행. 자, 관리자 모드니까 비밀번호 입력해 줘야 되고요. 자, 설치를 위해서 몇 가지 셋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넥스트. 자, 기본 설치 디렉토리는 기본 값으로 진행할 거고요. 넥스트. 자, 컴포넌트 뭐뭐를 설치할 거냐? 뭐 다 설치해도 좋지만 스택 빌더는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얘는 빼고 이 세 가지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하고요. 자, 데이터 저장 위치는 기본 값으로 하고요. 자, 넥스트.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패스워드. 이제 포스트그리 DB를 사용할 때 그 슈퍼 유저가 있습니다. 자, 슈퍼 유저의 아이디가 뭐냐면 포스트그리스인데요. 이 슈퍼 유저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 똑같이 헷갈리지 않게 포스트그리스라고 똑같이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포스트그리스, 포스트그리스. 오케이. 자, 넥스트. 자, 포트 번호 그대로 하고요. 넥스트. 자, 이 로케일, 디폴트 로케일로 진행해도 되는데, 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코리아, 여기 있죠? 코리아 KR UTF-8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자, 넥스트. 자, 그럼 여태까지 설정한 거 이렇게 요약이 나오고요. 자, 넥스트 해서, 자, 넥스트. 자, 그러면은 인스톨 DB가 쭉 설치가 돼서 끝까지 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주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설치가 완료가 됐죠? 요만큼 남았습니다. 자, 완성이 되나요? 자, creating uninstaller 75%. 자, 오케이. completing the PostgreSQL setup wizard. 자, 다 됐습니다. finish. 자, 그럼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검색을 합니다. 뭐를? pgadmin. PostgreDB를 쉽게 사용해 주는 도구입니다. 얘를 실행해서요.
자, 나와라. 자, 나왔습니다. 자, 처음 실행하면 이제 또 이 피지 어드민에 관련된 비밀번호도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리셋 마스터 패스워드 이것을 또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헷갈리지 않게 그냥 똑같이 포스트 그리스라고 저는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서버가 나오고요. 열어보면 우리가 설치한 포스트그리 SQL 14 버전 DB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설치할 때 지정했던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넣으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그리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보면 단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초기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그게 뭐다? 포스트그리스라는 DB가 첫째 값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할 DB, 우리가 스프링 부트용으로 사용할 DB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명을 뭐라고 하겠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first project underbar db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해당 DB의 소유권자는 누구다? 포스트그리스라는 거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세이브 하면 DB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뭐가 경고 표시가 떴는데 잘 만들어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끄고 추가가 안 됐죠? 서버를 한번 접속을 종료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디스커넥트 서버. 자, 다시 한번 커넥트 서버. 자, 패스워드 포스트그리스 해가지고 보면 DB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프로젝트 언더바 DB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대요.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 보면 자, 스키마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이블이 아무것도 안 나오죠. 테이블이 안 만들어진 상황인데요. 이제 스프링 부트랑 연동을 해서 우리 게시글, 즉 아티클이랑 댓글, 코멘트가 만들어진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걸 위해서 이제 추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뭘 해야 되느냐? 포스트그리 드라이버를 스프링 부트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추가하면 되느냐? build.grade 들어가서요. 여기다가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자, 주석을 달아줄게요. 포스트그리 SQL 드라이버를 추가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추가하느냐? 일단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런타임 기준으로 해서 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코끼리를 누르면요. 자, 여기 그레이드 탭에 런타임 패스를 보면 현재 포스트그리 관련된 내용은 없는데 자, 여기서 이 새로 고침을 눌러주면 추가가 됩니다. 자, 뭐가? 포스트그리 SQL 드라이버가 이렇게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자, 저는 포스트그리 안 쓰고 오라클 쓸 건데요. 만약에 오라클을 쓰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오라클 드라이버를 추가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MySQL을 쓰신다면 MySQL 드라이버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코드는 어떻게 찾느냐? 자, 우리 start.spring.io 여기서 이제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었잖아요. 여기에다가요, 이 디펜던시에다가 검색을 하는 겁니다. 뭐를? 여기서 뭐 오라클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라클 이렇게 하면 오라클 드라이버 나오고요. 만약에 오라클이 아니라 MySQL이다. MySQL 이렇게 드라이버 검색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이거 추가가 될 때 build.grade를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는 요거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 익스플로러 요거 있죠? 요거 누르면 뜹니다. 뭐가? 이 build.grade에 관련된 코드가 나옵니다. 저기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라클은 이렇게 추가하면 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MySQL은 이렇게 추가하면 된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DB에 맞게 드라이버를 알맞게 추가해주면 되겠죠? 자, 저희는 포스트그리스로 할 거니까 얘네들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이제 드라이버를 가져왔으니까 그 드라이버를 스프링 부트에 연동하기 위한 추가 설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 추가 설정은 어디에서 하느냐? 여기 application.properties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더블 클릭하면 이전에 작성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추가 설정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포스트그리 SQL 연동을 위한 내용을 이렇게 추가하였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이 코드와 중복이 나는 경우에 이렇게 에러가 뜨니까요. 요거 조심하시고요. 이거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자, 먼저는 데이터베이스 URL, 그 DB에 접속할 URL이 어떻게 되는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 기존에는 JDBC H2 메모리 테스트 DB로 접속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 포스트그리에 관련된 그 주소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자, 포스트그리스의 기본 주소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아까 만든 first project underbar db라는 데이터베이스로 접속하겠다라고 명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저네임, 이 포스트그리스의 사용자명을 넣어줘야 되고요. 패스워드, 포스트그리스의 비밀번호를 넣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슈퍼 유저가 뭐였다? 포스트그리스였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어서 패스워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저희 설치할 때 기록했던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헷갈리지 않게 뭐라고 하기로 했었죠? 포스트그리스 그대로 하기로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데이터, 이제 데이터를 초기화할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를 이렇게 명시해 주고요. 이니셜라이제이션 모드를 always로 하면 초기화를 매번 수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DDL 오토를 create 드랍으로 설정을 해두면 서버가 켜질 때 테이블과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서버가 꺼질 때 데이터를 모두 드랍, 즉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이랑 똑같이 동작하겠죠? 자, 그럼 잘 동작하는지 한번 서버를 켜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로컬호스트 아티클 접속을 하면 기존 데이터가 가가가 나나나 다다다 나오고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댓글도 잘 나오죠? 자,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다? data.sql에서 가져온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 막 지워볼게요. 기존 데이터들을 다 지워봅니다. 자, 요거 3개만 남긴 채로 서버를 다시 한번 재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되죠? 초기화를 항상 하기로 했었고 그 초기화는 데이터 SQL에 의해서 동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가 지웠던 게 그대로 다시 복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데이터 SQL에 의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고 싶다?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게 아니라 서버를 키건 끄건 상관없이 고정된 값으로 유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모드를 always가 아니라 never, 나는 절대 초기화하지 않겠다 라고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DDL 오토를 얘를 업데이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서버를 껐다 키고요. 아티클스 접속을 하면요. 이렇게 데이터가 텅텅 비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개 한번 데이터를 넣어 보도록 하죠. 가가가가 1111. 자, 서밋 하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다다다 3333 서밋 하면 총 3개의 게시글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버를 한번 꺼보죠. 나는 서버를 꺼도 이 데이터가 유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데이터가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서버를 다시 한번 접속하고요. 얘를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유지가 될까요? 자, 3개의 데이터가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댓글도 한번 넣어보죠. 둘둘둘 댓글 작성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이게 어떻게 된다? 서버를 꺼도 데이터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요 PostgreSQL의 first project underbar db라는 요 내용의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화면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DB에도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pg 어드민을 통해서 말이죠. 자, 여기 있습니다. 뭐가? first project db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보면 요 스키마에 보면 뭐가 있다? 테이블스가 있는데 테이블을 열어보면 지금 이게 뭐가 반영이 안 됐죠? 자, 잠깐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 고침 우클릭하고 리프레시 하면 나와라. 이거 반영이 안 됐나 봐요. 다시 한번 이거 껐다가 야, 왜 안 나올까? 오케이, 나왔죠? 뭐가? 요 테이블에 아티클과 커멘트가 나왔죠? 여기랑 요게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내용들도 직접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요거 있죠? 요 쿼리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요 쿼리 툴. 이거 누르면 여기다가 쿼리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셀렉트, 별, 프롬, 아티클.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저기 실행. 실행하면 어떻게 되어 있다? 3개의 아티클이 이렇게 현재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도 직접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값을. 여기서 이렇게 값을 바꾸면 바로바로 바꾸는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코멘트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코멘트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댓글글, 댓글2 이렇게 댓글 2개가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먼저 뭘 했었습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했었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베이스? Postgre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받은 거를 실행해서 설치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줬다? 해당 드라이버를 추가해줬다. 어디에? 자, 여기에 build.grade의 관련 드라이버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포스트그리스가 아니라 오라클이면 오라클에 관련된 드라이버 추가하면 되고요. 다른 DB들도
여기다가 드라이버를 추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했다면 이제 연동을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설정 파일은 어디에 있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가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먼저는 URL을 설정해야 하고 그리고 관련된 DB의 사용자 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라는 거 배웠고요. 자, 그리고 초기화를 위해서 초기화 데이터의 위치와 그리고 초기화 모드의 설정과 DDL 오토를 통해서 갱신의 여부, 서버를 킬 때 새로 만들 건지 서버를 켜도 그대로 데이터를 유지할 건지 등등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끝으로 pg 어드민을 통해서 여기서 직접 SQL을 작성을 하고 동작해 볼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